그거 아세요?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가능성도 높다는 게 입증됐답니다. 여러분도 그 똑똑한 사람 중 하나인지 시험해 볼 준비 됐나요? 수수께끼 하나당 1점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몇 개나 맞힐 수 있을까요? 진짜 동생. 에이미는 243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돈을 수령한 날 밤 그녀는 가장 비싼 호텔에 머물면서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녀의 삶과 어린 시절 이후 자기 동생을 못 만나게 된 사연에 대한 거였죠. 다음날 여자 3명이 나타나 자기가 동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맨 오른쪽 여자입니다. 그녀의 뺨에는 에이미 뺨에 있는 것과 같은 점이 있고 알파벳 A와 두 소녀가 손을 잡고 있는 문신이 있죠. 사라진 짐. 한 사업가가 공항에서 보안검사를 받으려다 누군가가 자신의 짐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항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신문했어요. 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남의 오래된 갈색 가방을 훔칠 이유가 없어요. 저도 있거든요. 마이크는 자신은 가볍게 여행하는 거여서 짐이 없다고 말했어요. 배낭에 모든 걸 넣어놨다고요. 롭은 팔이 부러지고 발목을 삔 상태라 뭘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경찰은 즉시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었죠.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리사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가방이 갈색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음 범행 대상. 어느 날 자수정 보석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렀습니다. 누가 자신의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모두 가져갔다고 신고했죠. 형사들은 요즘 마을에 누군가가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현행범으로 잡고 싶어 합니다. 지금까지 보석을 도난당한 가게는 알바로, 안토니오, 아쿠아림, 자수정입니다. 마을에는 보석점이 5개 더 있습니다. 다음엔 누가 범행 대상이 될까요? 아트 보석이죠. 모든 범행 대상 매장은 A로 시작합니다. 시험지들이 어디로 갔을까? 김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누가 학생의 시험지를 가져갔다고 보고했습니다. 누군가가 교복 차림으로 장갑 그리고 빨간 마스크를 쓰고 들어온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에는 3개의 별 문신이 있었다고 했죠. 교장은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가 말하길 그 사람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손가락에 별 문신이 3개 있는 걸 어떻게 본 거죠? 공사장 사고. 미술 박물관 주인은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는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그냥 올려놓고 현장을 나섰습니다. 어떤 노동자가 그걸 들고 도망쳐 버렸고요. 박물관 주인은 그게 누구였는지 보진 못했지만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의자는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3명이에요. 건축가는 현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기 공급을 받으려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팀 업무 체계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했어요. 전기기사는 부서진 등을 고치려고 지하실에 내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냈어요. 여러분은요? 전기기사가 범인이에요. 공사장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도회의 왕자에게 무슨 일이? 밥은 무도회 날에 왕자로 뽑히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방으로 그를 찾았죠. 그들은 이 실종 사건의 배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3명 있다고 믿고 있어요. 밥의 라이벌인 조는 여자친구와 밤새 춤을 추고 있었고 밥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밥의 반 친구인 데니스는 몸이 좋지 않아서 밤새 라운지에만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밥을 짝사랑하는 로라는 선거 때문에 표를 세고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들은 바로 누가 이 실종 사건의 배후에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로라였어요. 밥은 이미 무도회의 왕자로 뽑혔습니다.
표를 세고 있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탈출하죠? 제이는 하이킹을 하고 있었고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 다리를 건너기로 결심합니다. 다리 한가운데 있을 때 뭔가 뒤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서자 거대한 배고픈 호랑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을 봤더니 그곳엔 거대한 뱀들이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물에는 배고픈 악어들로 가득하고요. 살아남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강으로 뛰어들어야 해요. 악어들은 모두 왼쪽에 있거든요. 뭐라고요? 악어들이 반대편으로 못 가나요? 네, 못 가요. 이상한 발견. 어느 날 모리스 형사는 지역 공원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모래가 들어있는 봉지 여러 개를 봤어요. 그는 계속 걸었고 피크닉 바구니와 쌍안경이 있는 걸 보게 됐죠. 조금 더 가니 옷가지 몇 개와 화려한 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남자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형사는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있나요? 남자는 열기구를 타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자 열기구를 가볍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겁니다. 길 잃은 사진사. 앨런은 블로그에 올릴 자연 사진을 찍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숲속을 걸어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가 바위 하나를 잡자 바위가 무너졌고 물이 안쪽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구덩이는 빠르게 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앨런은 다음 3개를 발견했어요. 바람 빠진 공, 빈통, 나무 판자 조각.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걸 써야 할까요? 바람 빠진 공은 너무 작고 옆에 구멍이 있습니다. 나무 판자는 앨런의 무게를 지탱해주지 못해요. 가장 좋은 선택은 빈통입니다. 앨런을 계속 떠있게 해줄 거예요. 피라미드 구경하기. 마이크는 고대 글자를 연구하기 위해 피라미드로 간 고고학자입니다. 하지만 한 피라미드 안에서 점점 더 깊이 걸어가다가 길을 잃고 말죠. 마이크는 우연히 중앙 홀로 연결되는 3개의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문 뒤에는 함정이 있어요. 첫 번째 문에는 지뢰밭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악어 3마리가 있고요. 만약 세 번째 문을 연다면 땅 위 0.6m의 높이에서 날아오르는 화살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출구가 가장 안전할까요? 마지막 문이요. 마이크는 화살 밑을 기어서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물새로 변해서 화살을 피할 수도 있죠. 배로운 여행. 스콧과 메리는 휴가 중입니다. 어느 날 메리는 스콧에게 몸이 안 좋아서 해변에 함께 갈 수 없겠다고 말했어요. 스콧이 폰을 챙기러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메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수영장 옆에서 메리를 발견하고 "여기 너 혼자야?" 라고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스콧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의 테이블에는 음료수 2잔과 과일 2접시가 놓여 있었거든요. 거짓말쟁이는 누구? 조안나와 조쉬는 신혼여행 중입니다. 첫날 그들은 호텔방에 모든 짐을 두고 관광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누군가가 방문 밖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즉시 직원을 불렀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조안나와 조쉬가 지난 4일 동안 했던 투어 동안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이 남자가 거짓말한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이 그 부부의 투어 첫째 날이었거든요. 누가 반에서 가장 똑똑한 걸까요? 아, 그거 쉽죠. 저예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은 줄리아 선생님 반에서 누가 가장 똑똑한 학생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나무 막대기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막대기를 가장 먼저 꺼내는 사람이 장학금을 받게 될 거라고 했죠. 규칙은 2개입니다. 코르크를 뽑으면 안 됩니다. 유리를 깨트려서도 안 되고요. 몇 초 후에 제이크가 답을 맞췄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는 코르크를 병 안으로 밀어 넣고 병을 뒤집어 흔들어서 막대기를 꺼냈어요. 이런 시험은 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거죠? 진실의 봉투. 안나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그녀의 룸메이트들은 그녀가 얼마나 똑똑한지 시험해보고 싶어 했죠. 그들은 3개의 봉투에다가 몇 가지 문제를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봉투 중 하나에 넣어두었어요. 오직 하나의 봉투에만 진실된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 2개는 거짓이고요. 안나는 봉투 안을 보지 않은 채 오직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는 여기에 시험 답안지는 없어. 2번째에는 시험 답안지는 여기 있어. 3번째 메시지에는 2번째 봉투에는 시험 답안지가 없어 라고 적혀 있죠. 안나는 어떤 봉투를 골라야 할까요? 세 번째 거요. 그게 사실이라면 시험 답안지는 첫 번째 봉투에 들어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1에서 4점을 받았다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수께끼 영상들을 좀 더 봐야겠네요. 5에서 9점을 받았다면 반쯤 온 거예요. 세부 사항에 좀 더 집중해 보세요. 10개에서 14개의 수수께끼를 해결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밝은 면 탐정입니다.